자, 4개월 만에 샘 알트만이 사실상 선언문에 가까운 블로그 글을 또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특이점, 원어로는 The Gentle Singularity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젠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네, 특이점이 어느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점차 일상으로 스며드는 과정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덧댄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AI 위클리라는 자료를 통해서 특이점은 서서히 다가오는 필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뿌듯합니다. 근데요, 이번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톤 변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이 조금 묻어나왔던 글이었거든요. 불과 4개월 전에 쓴 또 다른 블로그 글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념이 조금 모호하다면서 좀 여지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제목부터 특이점이라고 대목받고 들어갔으니까 톤 변화가 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선언적 톤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요, 과거의 AGI를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묘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미 특이점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진단을 바꿨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현재에 대한 단언으로 바뀐 거죠.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기술 발전의 지수곡선. 네, 이것이 그만큼 가파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년 전인 2020년에 2025년쯤 AGI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허황되게 들렸겠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라면 2030년에는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AI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저는 진짜 이제 AI 없으면 일을 못해요. 일상으로 스며드는 경이로운 변화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오픈 AI의 연간 반복 매출이 무려 1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3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말 기준치가 55억 달러였으니까 불과 반년 정도 만에 매출이 2배로 껑충 뛴 셈이죠. AI의 빠른 발전을 보여주는 예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인데요. 챗GPT의 질이, 그러니까 쿼리를 하나 날릴 때마다 평균 0.34W시의 에너지가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븐을 1초 돌리거나 고효율의 전구를 몇 분 정도 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구글이 마지막으로 전력 사용량을 공개했던 2009년 당시에 검색 쿼리당 에너지랑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색을 AI로 다 바꾸게 되면 전기료가 무지막지하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돈 못 벌 거다, 이익률이 재앙 수준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혁신으로 가뿐히 넘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 있죠? 그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언제나 답을 찾는 거죠. 기술로서 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변화의 로드맵을 연도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코딩 방식을 바꿀 에이전트, 내년에는 새로운 과학적 통찰을 찾아내는 AI 시스템, 내후년 2027년에는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로봇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는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서 오픈 AI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기술적 진척과 확신이 쌓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기술 돌파구를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거죠. 게다가 AI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는 단어를 짚은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스스로 AI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피드백 주는, 그야말로 지능의 기하급수적 폭발을 일으키는 필수 조건이거든요. 샘 알트만은 이 자기 강화의 루프, 그러니까 자기 강화 반복이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번에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오픈 AI 내부에서는 이미 AI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고, 경쟁사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있죠. 이 엔트로픽 역시 모델 코드의 90%, 9%가 아니에요. 90% 이상을 자사의 AI가 생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결국 샘 알트만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AI 발전이 더 이상 인간의 자본 투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가속하는 내적 동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역할은 이제 뭘까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 즉 창의성과 창의적인 발상, 기획력, 이런 것으로 더욱더 집중될 것이다라는 통찰입니다.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이 조롱만 받던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제가 MBTI가 ENTP라서 아이디어는 막 잘 떠오르는데 약간 용두사미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할 때 귀찮아 뭐 이런 귀차니즘 때문인데, 이것을 대신해줄 AI 에이전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 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참고로요, 현재 시점이 2000년보다 2050년에 더 가까워진 거 알고 계세요? 그 전인 2030년부터는 샘 알트만의 말처럼 어떠한 세상이 될지 감조차 잡히지가 않네요. 자, AI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마저 단 하루 만에 뒤집어버린 그야말로 역사적인 거래가 성사된 건데요. 바로 오픈 AI와 구글의 협력 소식입니다. 원래 업계에서는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패권을 놓고 막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오픈 AI를 철저히 고립시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경쟁사인 오픈 AI에 컴퓨팅 자원을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논리였죠. 근데 이 예상이 이번에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다. 구글이 오픈 AI한테 컴퓨팅 연산 자원을 빌려주겠다고 협력을 한 거죠. 오픈 AI가 기존의 주력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말고 구글 클라우드를 쓴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인 TPU까지 오픈 AI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품 안에서 혈맹 관계를 갖고 자라난 오픈 AI가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이언트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래는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글 입장에서는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 오픈 AI도 우리 클라우드를 쓴다, 뭐 이런 캐치플레이즈 하나로 AWS와 애저에 밀리던 구글 클라우드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픈 AI는 생존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고, 특정 파트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력이 당연히 구글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원 할당의 키는 결국 구글이 쥐고 있고, 이미 구글 클라우드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거래가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1위 업체인 오픈 AI까지 끌어안으면서 이제 1티어 AI 기업들 대부분이 구글 클라우드의 고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엔트로피 그리고 SSI라고 불리는 다크호스 기업도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든요. 한편 메타 있죠, 메타에 대해서는 구글과 달리 전혀 다른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 프로젝트가 공격이 아닌 방어적인 해자 구축에 가깝다라고 보인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경쟁을 포기하는 순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사용자들이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로 흩어지면서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존재로적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니까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신 모델인 라마4 시리즈의 실패거든요, 실패로 메타의 위기감은 한층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크 주커버그 CEO가 직접 현재 개발 성과에 큰 불만을 표했다는 소식까지 나왔거든요. 리더십이 얼마나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능한 메타의 AI 인재들이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로 떠나는 인재 유출은 메타의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커버그는 새로운 AGI 연구소 설립, 그리고 핵심 파트너사에 대한 막대한 투자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데이터 라벨링 분야의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스케일 AI의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은 의미심장하죠. AI 모델에게 고품질 데이터는 연료와도 같지 않습니까? 스케일 AI는 이 연료를 정지하는 세계 최고의 정유사와 같은 곳이다 보니까 AGI 개발에 필요한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결정은 메타의 AI 최고 과학자, 대표적인 LLM 회의론자인 얄르쿤의 리더십에는 치명상을 남기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메타가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등으로 구성된 1티어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과감한 베팅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점이죠. 이로써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전망치를 또 한 번 상향시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AI 경쟁에는 정말 목처럼 쉴 틈이 없는 것 같네요.